이번에는 그 운명의 여름에 대해서. 아까 전번 시간에 보면 조금 얘기가 미진했죠. 일본이 2005년부터 2020년까지 15년이 봄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라의 봄이죠. 그래서 국운의 봄이죠. 일본, 동일본 대지진 같은 그런 아주 망신살이 뻗쳤고요. 일본이 대충 2013년부터 20년까지 늦봄인데, 이때는 뭔가 이제 예전의 일본의 위치를 찾아가기 위한 또 사회적인 정비, 체제 구축이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딱 일본의 여름이 시작되는 2020년에 다시 도쿄 올림픽이 열립니다. 즉, 도쿄 올림픽은요, 올림픽이라는 게 그 나라는 굉장한 행사잖아요. 그죠? 특히 하계 올림픽은. 일본이 다시 올림픽을 연다는 것은 일본이 다시 국제사회에 또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돌아온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지금 이렇게 나름대로 또 이렇게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여전히 좀 이렇게 미흡하죠. 왜냐하면 봄이기 때문에. 좀 서툴고 아직도 비흡한 게 많거든요. 지난 시간에 제가 봄도 6개의 단계가 있다 그랬죠. 초봄도 3개의 단계, 또 늦봄도 3개의 단계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 이렇게 동영상 강의로 하기가 좀 그래서 있겠지. 언젠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수강하시는 분들은 자세하게 그걸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3개의 단계, 또 3개의 단계, 6개의 관문을 저는 거친다 봐요. 그래서 봄이 어렵지만 그 어려운 고비도 6개의 관문을 넘어서야 된다는 거죠. 관문을 거쳐간다. 관문이 게이트라 그러죠. 그래서 봄은 인생의 그 60년 중에서요, 이 15년의 봄은 일종의 뭐냐, 죽음에서 삶으로 나아가는 과정인데, 죽음에서 삶으로 가는 과정은 절대 쉽지가 않죠. 일종의 그것은 고통의 통과 의례처럼 느껴진다. 통과 의례. 옛날에 성인이 되려면 성인을 인정해야 되죠. 그래서 저 남태평양에 가면은 토인들이 이렇게 어떤 힘든 점프를 한다든가, 네가 남자라면 남자임을 보여봐. 그런 게 통과 의례라 그러는데, 모든 사람이 다 인생에서 이 15년은 통과 의례처럼 힘든 기간을 지나치게 되는데, 그것이 몇 살에 오느냐에 따라서 그 모습은 정말 천차만별, 천변만화하죠. 저 같은 경우는 39살 때, 42살 때가 봄이었거든요. 제 인생. 42살 때가 초봄이 시작됐는데, 즉 57세까지 15년간 저는 봄을 겪어봤습니다. 상당히 힘든 기간입니다. 근데 힘든 기간 중에 사실은 다시 인생을 살아갈 만한 또 능력과 체력과 의욕을 갖추게 됩니다. 즉 시련을 통해서 사람은 성장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통과한 자한테는 또 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바탕이 되는가 하면은, 나이가 많아서 봄을 맞이한 사람은 그 도중에 체력이 안 돼서 이렇게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옛날에는 저 같은 경우 제가 옛날에 태어났더라면 한 50세쯤에 저는 아마도 어쩌면 죽었을 거라 봅니다. 옛날에 인생 50이었으니까요. 참 저는 시대를 잘 타고난 거죠. 행운하죠. 지금 시대 태어난 건 정말 행운하죠. 자, 이번에는 그럼 여름에 대해서. 여름 또한 15년입니다. 여름은 무슨 기간이냐면요, 도전해가는 도전의 때예요. 도전하려 그러면 야망도 있고 강렬한 열정이 있어야죠. 여름은 열정의 계절이죠. 흔히 헝거리 복서라고 하는 사람들 있죠, 그죠? 막 이렇게 배고프지만 성공하기 위해서 강렬하게 도전하는 그런 정신 자세를 헝거리 복서라고 그러는데, 여름이 바로 헝거리 복서의 계절입니다. 자, 헝거리 복서는 성공한 사람이 아니죠. 성공하기 위해서 정말 발악을 하는 사람이죠. 여름은 이런 말 하죠. 옛날 어른들이
없는 사람들은 여름이 먹기 편해. 여름은 굶어 죽지는 않거든요. 어쨌든 뭔가 뭐 먹을 수 있고 구할 수 있고 또 추워도 춥지가 않으니까 그죠? 뭐 좀 이렇게 좀 바람 드는 뭐 허술한 집에 살아도 살 수 있죠. 여름은 이제 생존의 단계는 지났고요. 이제는 도전의 때입니다. 도전의 때. 도전을 하는 사람은 어떤 게 있습니까? 백절불굴, 100번 꺾어져도 굴하지 않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죠. 그런 것이 여름이 되면 생깁니다. 그래서 여름은 열정과 도전의 때입니다. 그렇지만 열정과 도전을 가진 사람은요, 결과적으로 보면 반대로 보면은 가진 게 많지가 않죠. 가진 게 많으면 왜 도전하고 열정을 가지겠어요? 가지겠다는 그 뜨거운 마음은 아직 없다는 뜻이죠. 그럭저럭 생존은 가능하지만은 가진 건 없는 상태. 이게 뭡니까? 흔히 말해서 젊은이죠. 젊은이야말로 인생에서 생리적 나이로서 여름인 거죠. 그래서 젊은이는 도전하는 사람이고 사회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낡은 체제를 바꾸려고 그러고 뭔가 바꿔야지만 자기한테 찬스가 생기고 또 자기가 살아갈 인생, 삶의 무대를 만드니까, 그죠? 그래서 여름은 참, 대신에 여름은 좀 이런 게 있죠. 거칠고 세련된 맛은 없죠. 도전하는 젊은이가 세련되지 않죠. 뭔가 좀 부족하고 그 바람에 꺾어지기도 하지만은 다시 털고 일어나서 도전하면서 그러면서 점점 기술도 늘고 의지도 더 강화되죠. 그죠? 우리나라가 여름을 지낸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여름이 언제였냐? 1972년부터 15년간. 72년이 아니라 79년부터입니다. 15년. 그래서 1994년까지. 이 15년간이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여름이었습니다. 지금 20대 젊은이들은 그때 우리가 어떻게 지냈는지 정말 모르죠. 감이 없어요. 여러분, 간단히 말하면요. 가난하지만 도전하는 자입니다. 그 당시 대한민국은 가진 것도 없고요. 이 무렵에, 79년 무렵에 5.1 파동, 5.1 쇼크로 경제가 어려웠고요. 하여튼 어떻게든 우리가 가서 먹고 살겠다고 저 중동도 가서 건설 현장에 가서 그 모래 그 사막에서 그죠? 고생하고 전 세계 어디든 달려가겠다는 돈만 된다면 다 하겠다는 자세. 즉 돈만 되면 어디든 가겠다는 자세죠. 그게 79년에서 94년까지의 대한민국 사람들의 마인드였습니다. 전 국민이 다 도전자였죠. 그런 도전자의 마인드가 그죠? 요 중간이 어디냐? 87년입니다. 1987년. 87년 여러분 영화도 있었죠. 그죠? 이때가 뭐냐면 여름의 한가운데 있는 즉 6월 20일경에 있는 여름의 하지라고 있죠. 하지. 여름의 기운이 정점에 달했다는 뜻이죠. 하지. 이때 우리나라는 민주화도 하고요. 급격하게 경제 발전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87년 이때가 88년 올림픽을 했죠. 이게 뭐냐면 대한민국의 여름 축제이자 하지 축제였습니다. 그때 우리가 별로 가진 건 없었는데도요. 이상하게 좀 마음이 풍요롭고 굉장히 희망에 들떴어요. 자, 우리 드디어 이제 민주주의를 한다. 직선제를 통해서 이제 국민들 뜻을 반영할 수 있다. 또 그 당시에 경제가 급격히 발전하면서 이때부터 아파트 투기 붐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이 88년 선거를 앞두고 한 게 뭐냐면 주택 200만 호 건설. 그 당시 국민들은 민주주의보다는 아파트를 많이 지어주겠다는 대통령을 선택했죠. 국민들의 굉장히 사실 계산속이죠. 근데 사실은 그게 더 말이 되는 거죠. 아무튼 우리가 87년 요 무렵에 우리는 여름 축제를 즐겼습니다. 88년에 올림픽도 하고요. 강격의 시대였죠, 이때가. 그게 뭐냐? 도전하는 자세였습니다. 도전자가
어떤 빛을 갖다가 보기 시작한 때가 이제 여름의 후반부, 즉 늦여름, 하지부터 7월까지 이어지는 그 여름이죠. 요즘에 참 그 걱정인 건요. 요즘 젊은이들 취업이 힘들잖아요. 옛날에는요, 대기업에 취업한 애들도요, 친구들도 운세가 하지 무렵인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런 친구들은 대기업 입사하면서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일해서 나중에 평상을 출발해서 대기업의 사장도 되고 그랬습니다. 뭐 신뢰가 많습니다. 오늘날에 최근에 와서는요, 운세가 이렇게 한창 여름인 친구들 취업 못 합니다. 취업이 안 돼요. 왜냐? 워낙 가려서 작게 뽑다 보니까요. 뭐 스펙 보고 뭐 보고 다 보다 보니까 검증된 친구만 뽑다 보니 그런 친구들은 운세가 여름이 아니고요. 뭐 늦가을, 겨울. 왜냐면 과거에 그런 검증된 크레딧을 가지려니까 운세가 다 이제 어째 보면 지나간 친구들이 취업을 해요. 근데 그런 친구들은 문제가 뭐냐? 열정이 없어요. 이미 뭐 영어 실력이나 이런 많이 갖췄지만은 열정이 없어요. 열정을 가진 친구를 뽑아서 회사에서 가르쳐서 교육시켜서 경험을 주고 교육을 시켜서 써먹어야죠. 그래야지만 생산성이 높아지고 회사가 발전이 있죠. 전 그런 면에서 최근에 우리나라의 흐름을 보면은 야, 참 구분이 역시 좀 어려운 때다 보니까 우리 지금 한창 한겨울이거든요. 한겨울에는 여름에 운세를 가진 즉 도전적인 젊은이들이 취업을 못해요. 그러니 요즘에 도전적인 젊은이 어떻게 하느냐? 흔히 말해서 정말 그런 친구들이 이제 새로운 길을 찾는 거죠. 그럼 흔히 뭐 창업을 하기도 하는데 운세가 그것도 창업해서 살아남는 친구들은요. 보통 이때 운을 가진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여름이라는 것은 참 누구나 다 기회가 주어지고요.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우리나라가 80년대, 90년대 누구나 도전할 수 있었거든요. 흔히 신분 상승의 사다리가 있던 시절입니다. 지금은 신분 상승의 사다리 하면 다들 비웃죠, 그죠? 지금 양극화가 너무 심해서 정말 이제는 기회 자체가 주어지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라서 그래서 전 국민이 불안해하고 그렇죠, 그죠? 여름은 가진 건 없지만 도전이 가능한 시대, 꿈을 가질 수 있는 시대. 옛날에 파랑새는 있다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한석규, 뭐 최시라 이런 그 명배우들이 나왔는데 파랑새는 있다. 제가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보니까 94년의 드라마예요. 그때는 전혀 못 느꼈는데 최근에 와서 보니까요. 그 드라마의 세트 배경이나 촬영지가 달동네예요. 우리나라 너무 촌스럽고 못 살았더라고요. 진짜 집에 샤워장도 없고 그냥 뭐 마당에 우물 퍼서 샤워하고 등목하고 뭐 그러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 도시에서 등목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공간도 없을 뿐더러 다 샤워장이 있고 뭐 원룸이라도 그죠? 다 샤워장이 있죠. 참 그때 보니까 너무나 촌스러워요. 근데 우리는 그 당시에 우리가 촌스럽다는 걸 몰랐거든요. 참 뭐 미개발 아직 저개발국에 속하던 때인데 분위기는 그때가 더 좋았어요, 사실. 그래서 여름이라고 하는 것은 성취를 위해서 도전하는 때, 그 사이에 많은 좌절도 있지만 중요한 건 그죠? 정주영 옛날 명예회장이 시련이 있어도 실패는 없다. 그게 뭐냐면 여름을 갖다가 뜨겁게 지낸 분의 그런 자기 인생 철학이죠. 정주영 회장은. 그래서 나는 뭐 안 되면 시련이지 그날 실패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말은 다시 도전하겠다는 마인드가 있는 거죠. 지금 그런 우리나라의 그런 정신면에서 그런 거물이 없죠. 지금 뭐 안 되면 그냥 뭐 네가 죽어, 뭐 찌개져, 꿇어. 참 이 시대가 참 시니컬하고 힘든 게 사실이죠. 다시 또 이런 때가 올 겁니다. 오는데 계산선 나와 있죠. 1987년이 우리가 한여름의 하지였다면 사실 60년 뒤가 됩니다. 2047년에 오겠죠. 참 30년 남은 얘기죠. 그래서 이런 얘기는 그냥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여름, 지금 여름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결혼과 관련해서도 좀 관련이 있습니다. 옛날에 흔히 나이 든 기성세대가 이런 말 하죠. 우리 때는 가진 거 아무것도 없이 그냥 뭐 단칸 새방에서 시작했다. 니네들은 왜 이렇게 뭘 많은 걸 요구하느냐. 그거 뭐 자랑하는 거죠, 따지면. 우리는 이렇게 씩씩했는데 니네는 왜 이렇게 씩씩하지 못하냐 그러는데, 지금의 시대가 저는 두 가지 다 있다 봅니다. 하나는 최근에 성장한 세대는 도전의 시대에 성장한 게 아니기 때문에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강렬하게 도전자적인 마인드가 사회 분위기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못 느끼고 자랐고요. 또 하나는 시대가 쉽사리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공간이 없어요. 전 둘 다 있다 봅니다. 즉 젊은이들의 마인드에도 문제가 있지만 그것은 시대가 그런 거예요. 또 이 시대가 기회가 없다 보니까 더더욱 그렇죠. 그때가 여름이었기 때문에 단칸 새방이 시작했어도 어떻게든 살아남을 수 있고 도전할 수 있었거든요. 중동에도 갈 수 있고 뭐 어떻게든 노력하면 살 수 있었거든요. 즉 여름을 지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추억은 도전하면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하는 그런 철학도 사실은 저는 그걸 정답이라 보지 않습니다. 사람이 매를 많이 맞으면 그죠? 나중에 주눅이 들죠. 실패를 거듭하는데 불구하고 뭐 시련이 있어도 실패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세상에 없어요. 자기 과거를 보니까 그 시대가 발전하는 시대라서 시련이 있어도 실패는 없었다 하더라도 오늘날에는 실패하면 재기하기 힘들죠. 그런데 어떻게 실패는 없다는 말 하겠어요. 그것도 시대에 따라 다른 건데, 그죠? 그래서 이런 거죠. 옛날에,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미래를 볼 때, 흔히 사익감, 내 딸을 결혼시키려고 사익감을 얻을 때, 미래가 있는 친구를 얻으려면요. 지금 가진 게 없지만 도전적인 친구를 사익감으로 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학 갔다 오고 다 갖추고 집안도 괜찮고 그런 친구들은요. 사실 미래를 긴 세월 뒤를 바라본다면은 오히려 전망이 어두운 쪽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부족하더라도 눈빛이 똘망똘망하고 초롱초롱하고 뭔가 좀 의지가 있어 보인다. 그런 것을 가려내는 것이 사실은 세상을 살아온 연륜이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는 눈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익감을 맞이하거나 며느리감을 맞이할 때도 너무 이렇게 좋은 것만 따진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요, 미래가 좀 어두운 쪽을 택하는 거나 저는 마찬가지라 봅니다. 그런 면에서 부족하더라도 헝거리북서, 흔히 뭐 이렇게 권투 선수처럼 그죠? 이렇게 뭐 챔피언 그런 노래처럼 그런 식의 어떤 그런 것을 갖다 갖춘 애들이 오히려 미래에 전망이 밝고 그런 친구들이 내 딸이나 내 아들을 참 잘 살면서 나중에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다. 처음은 미미하더라도 나중에 창대하리라. 성경책에 그런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이 사실은 뭐냐면 여름을 지금 지내고 있는 친구를 이렇게 선택하면은 나중에 가을에 가서 가을 창대하게 된다는 거죠. 봄을 지내는 친구는 너무 지금 자기 생존도 힘드는데 어떻게 결혼을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여름을 지내고 있는 친구를 사람을 선택해라. 기업도 마찬가지로 여름을 지내고 있는 사람을 선택해야지만 기업의 미래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날 세태는 다 가을, 겨울 근처 친구를 갖다가 선택하니 그 회사가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뭐든지 사람 보는 눈이라는 게 뭐냐? 흔히 그 비루한 말을 선택해서 명마로 조련한다는 말이 있죠. 그 비루한 말이 뭐냐면 비루하지만 뭔가 근육이 탄탄하고 근골이 탄탄해서 이놈 잘 키우면 되겠다. 여름에 운세를 지내고 있는 말을 선택했던 겁니다. 그게 바로 명마를 만들어내는 첫 번째 조건이죠. 처음에 선택을 잘해야 돼요. 근데 그 선택은 역시 인생 연륜에서 오는 것이고 또 이러한 자연 운명 순환학이라는 걸 통해서 보면은 여름이라는 것을 갖다 저것이 여름이군의 모습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번 강의 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